여제의 뜬금한 상상을 잠재워줄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꿀잼, 허니잼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프의 여제입니다. 드디어 제가 1학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강을 했어요. 풍악을 울려라, 에헤라디야. 제 나이가 밝혀지기 때문에 몇 학년입니다 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종강을 했다는 게. 진짜 종강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이에요, 여러분. 신난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대학생도 봉사활동 시간이 필수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스펙 쌓아서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채운다고 막 대외적으로나 교내적으로나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필수 시간 채우기 위해서만 봉사를 했네요. 이게 뭔가 내가 했던 거와 남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제가 뭔가 엄청 뒤처지는 기분이거든요? 좀, 쟤네들은 같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고, 이런 걸 향해서 이만큼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같은 시간에 이만큼까지 걸어가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들긴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어쨌든 아직 젊잖아요? 그래봤자 20대인데? 그래서 아직 젊고 또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여태까지 지금 내가 만약에 100세 인생 살면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20살이라고 치면 8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뒤처지는 건 맞지만 뒤처진다는 느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내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저는 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이너리티 스코프 12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이너리티 스코프 12화 주제가 팸섭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관련된 컨텐츠, 뭐 그 당일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막 검색을 해요, 저도. 근데 한 검색 사이트에서 팸섭을 검색했는데 아니 팸섭을 구한다는 구인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구인글을 보면 막 어떤 식으로 구인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TUMBLR 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뭐 제 편의상 그냥 텀블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텀블이라는 사이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이트예요. 딱 봤을 때 이거 트위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페이지가 흡사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팸섭을 구인해요 하는 이 사이트에는 보통 구인글보다는 야한 글,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이더라고요. 구합니다. 팸섭을 구합니다 하는 그 구인 내용은 그냥 샵
아시죠? 샵 해시태그. 그 해시태그만 걸어서 구한다고 써놨더라고요. 대박이죠. 뭐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은 호기심에 그 사이트들을 막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실 수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저는 가끔 눈호강을 위해 가끔 막 사람들과 공유 좀 하고 혹시 같이 같이 보실 파티원 없으시겠죠? 이번 마이너리티 스코프 12화 팬서분들에 관한 방송이잖아요. 근데 팬섭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해야 할 팬섭의 유형을 가져와 봤어요. 와, 궁금하죠? 피해야 한다고? 뭘 피해야 하는데 누굴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SM 커뮤니티 사이트의 인기 아이돌형. 여성에게 있어서 힘, 매력 또는 힘이란 남성의 이목을 이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은 자신이 이쁘다는 걸 알아요. 그게 내가 엄청 조금만 이쁜지, 엄청 많이 이쁜지도 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성은 이 자신이 어느 정도 매력을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이게 이 자신의 매력에 따라서 접근하고 관심을 갖고 이목을 끄는 이 남성의 수가 달라지잖아요. 막 내가 조금만 이쁘면 한두 명만 날 볼 거고 내가 많이 이쁘면 막 10명이 날 볼 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남성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여성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여성의 사회적 안전 욕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SM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분들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있잖아요. 남녀 성비의 불균형 상태에서 여자가 이쁘면 순간적인 관심이 이렇게 확 쏠리니까 여자는 순간적인 관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야한 옷을 입고 하반신 사진을 찍었더니 평소 다른 게시글에서는 3개에서 5개 정도 달리던 댓글이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막 폭발적으로 1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막 그렇게 변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쨌든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봐주니 이 관심이 내 매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 매력은 이러니까 좀 더 해봐야지 피드백이 되면서 점점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속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매력 또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 매력과 힘을 행사하는 거에 취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여성들의 보편적인 경우에는 자신이 활동하는 SM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 DS, 즉 돔과 섭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자의 그 하반신 막 야한 옷 입고 하반신 찍은 거 보고서 DS 요청하는 것 자체가 좀 그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이고 나를 지배할 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돔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또한 막 사람들이 와 이쁘다 뭐가 섹시하다 야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이죠. 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걸 보고 DS 요청을 했으니 당연히 그냥 자신의 아래고 여성보다 아래에 있는 남성은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적인 매력이 없어 보이고 당연히 좀 찌질하게 보일 뿐 그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신보다 높다고
자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그 돔. 뭐 멜돔이 될 수도 있고 fem돔이 될 수도 있는데 멜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멜돔과 DS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온라인에서 추종은 다 받고 만나는 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그 강압받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취하게 돼서 그분들과 DS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물만 쪽 빨아먹고 딴 데서 논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 DS나 이런 거 다 뭐 DS나 일반적인 연애 관계나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간 쓸게 막 다 빼먹고서는 딴 데 가서 막 그거 다시 막 간 쓸게 내주고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 온라인 레슨 플레이녀, 즉 온플려. 첫 번째에서도 말했다시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까지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이 온라인 플레이녀, 줄여서 온플려라고 부르는 이 여자들은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점들을 가지면서 독특하게 온라인으로 SM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의 안전, 사회적, 물리적, 인적 등 이거와 관련된 자신의 안전과 욕망을 둘 다 가지려는 타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대다수의 온플려들은 당신과 온라인 DS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욕망을 얻는 도구. 그러니까 멜돈 분들을 자위기구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냥 말이 없이 막 잠수를 타거나 사라지거나 그만합시다 우리 이렇게 통보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을 하자고 하면은 뭐 나 오늘 바빠서 나 오늘 아파서 나 오늘 뭐 해야 돼서 이러면서 막 밀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왜일까요? 왜 자꾸 밀까요? 그냥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멜돔을 찾아서 색다른 자위를 하기 위해 랜덤 채팅이나 트위터를 기웃거리게 되고 이런 유형들은 되게 온라인 플레이로만 만족을 하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 즉 바닐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다수라고 합니다. 즉 그냥 변태 바닐라인 게 되는 거죠. 변태 바닐라가 나쁘다고는 솔직히 말할 수 없잖아요. 변태 바닐라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SM을 사칭하고 SM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딱히 혼자 알아서 놀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자꾸 부려먹고 누군가를 도구로 쓰고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선 부려먹는 건 니네가 나빴는데 그렇다고 욕만 먹는 거는 좀 막 신경이 쓰이고 저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시 세 번째 뚱녀 통통한? 뚱뚱한? 이거는 물론 제가 이제 살집이나 이게 덩치가 있으신 그 팸서분들 전부 다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비하 발언 저 안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게 SM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팬서분들 중에 유독 이제 통통하고 뚱뚱한 여성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 뚱뚱하고 통통한 이 여성분은 자신이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청소년기 시절에 남자 아이돌로부터 이목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고 계속 소외당하고 그런 걸 겪고 느끼고 하면서 자신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이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힘이 없다라는 걸 이제 계속 학습함으로써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뭐 남성에게 섹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지만 여성 또한 아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섹스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의 식욕이 남성의 성욕과 맞먹는다. 여성의 성욕이 남성의 성욕보다 더 세다. 물론 더 셀 수도 있어요. 다만 여자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뚱뚱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고 이 중요한 이 섹스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전략이 바로 만만한 SM 세계의 입문이 되는 거고요. 물론 SM 세계 자체가 만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입문이 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나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뭐 정회원 이상의 뭔가 누군가 뭐 우수회원 뭐 이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게시물 몇 개, 댓글 몇 개, 이런 거밖에 안 해도 등급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SM 커뮤니티에서도 만만하게 입문이 되는 곳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SM 세계 입문을 되게 만만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절대 만만하다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 뚱뚱하고 통통한 이 여성분의 생각은 의식적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왜 팸섭이 됐는지조차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게 그냥 나는 뚱뚱해.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남자한테 관심을 끌지 못해. 그러면 나는 온라인에서 내 몸매, 얼굴 상관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섹스를 하겠어. 그러면 대놓고 섹스드립과 섹스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뭐냐? 변태가 있는 곳과 SM어들이 있는 곳. 근데 변태는 또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SM어로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그저 자기 합리화를 이유로 만들어서 SM 세계에 들어온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나는 팸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는 섹스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주도하긴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바닐라 중에 변태 바닐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섹스하기 위해서 SM을 그냥 도구로 삼은 거죠.
이 팸섭이 좀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완전 성향이 0%에 가깝거나 또는 이러한 팸섭을 만난 당신이 정말 뛰어난 멜돔이, 즉 팸돔과 멜돔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그냥 자위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막 어렸을 때 너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쪼아 먹으면 탈난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급하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잘 알아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을 해야 우리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켜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아닌데? 내가 겪으신 분들은 이런 해당 사항에 포함되긴 하는데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맞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 이래서 그랬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언제나 이게 전체적인 전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걸 가지고 있으신 일부의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이제 하루 이틀 뒤면 곧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우산 꼭 챙기시고요. 우산 챙겨야 되는데 우산을 까먹었어요. 근데 막 혹시 모를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가벼운 쪼리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직장인 분들 중에 양복 입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구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막 저희 같은 학생들은 운동화 신으면 막 그 운동화 젖고 양말 젖고 운동화 여분 없으면 그거 말려야 되는데 또 다음날 아침까지 안 마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말 벗고 운동화 해갖고 운동화 벗어가지고 쪼리 넣었던 비닐에다 다 넣어버린 다음에 쪼리 신고 그냥 발이며 다리며 다 적셔가지고 집에 가서 물로 이렇게 헹군 다음에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운동화도 안 젖고 찝찝하지도 않고 꼭 비 오는 날 비에 젖으면 꼭 그 쾌쾌한 그 냄새가 막 나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꼭 비 오는 날에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슬리퍼나 샌들 신고 오지 마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 하나 챙기고 다리에 막 흙탕물 튀니까 물티슈나 수건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특히 장마철은 더. 그러니까 저처럼 막 그렇게 찝찝한 거 싫으시면 양말도 새 거 하나 더 챙겨 다녀요, 저. 비 올 때. 그냥 학교 운동화 신고 다닐 때. 그러니까 저처럼 막 그렇게 젖어서 찝찝하고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비에 젖지 않은 양말, 수건, 닦을 물티슈, 그 다음에 운동화 담을 비닐봉지. 그 비닐봉지 안에 쪼리 하나 챙겨가지고. 우산은 필수템. 그러니까 비에 젖지 않은 것처럼 되게 이 뽀송뽀송한 하루가 좋잖아요. 뭐 비가 와도 뽀송뽀송한 게 좋고 비가 안 와도 막 습해가지고 찝찝한 것보단 뽀송뽀송한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가 비에 젖지 않은 것처럼 화창하고
쾌청하고 뽀송뽀송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이너리티 스코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아니지 2부에 또 봐요. 지금까지 엘생각해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중하고 진솔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달콤살벌한 신PD와 섹시 발랄한 여재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방송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제발